이 코나가 처음 출시됐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소형 SUV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막 꿈틀대던 시기예요. 이 소형 SUV 시장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이제 아침에 가격표를 받아서 보니까 기존 코나보다 가격이 다 올랐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긴 하거든요. 2천만 원대로 소형 SUV를 구입하시기에는 그래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기존 모델보다 정리된 느낌은 나요. 하지만 원래 코나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원래 컨셉 있잖아요. 이런 건 좀 희석됐다고 보여집니다. 아머 디자인을 적용해서 되게 단단한 차의 느낌을 연출해야지 라고 첫 번째 모델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고 또 2세대 3세대 이렇게 세대가 거듭하게 되면 맨 처음에 그 차의 디자이너가 의도했던 그런 느낌이 점점점 희석되거든요. 이 코나도 그런 전철을 좀 밟고 있는 것 같아서 맨 처음 코나가 나왔을 때 디자인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글쎄요 좀 오히려 별로라고 생각하실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뭐 실내외 디자인은 물론이고 엔진도 달라졌더라고요. 기존에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177마력을 발휘했었는데 이번에는 198마력으로 117에서 198이니까 21마력 올라갔죠. 지금 팔리고 있는 아반떼 N9 있죠? 걔랑 같은 배기량이고 뭐 똑같은 엔진인 것 같은데 출력이 좀 다릅니다. 아반떼 N9은 같은 배기량으로 지금 204마력을 발휘하고요. 얘는 198마력이니까 뭐 조금 디튠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그 예전 코나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 처음 출시됐을 때도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 당시 코나가 177마력이었고 그 당시에 팔리고 있던 아반떼 스포츠 엔진과 동일한데 코나는 같은 엔진으로 성능을 좀 줄였었거든요. 뭐 같은 현상이 지금 아반떼 N과 페이스리프트된 더 뉴 코나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보여지고 있죠. 하긴 아반떼 N은 세단이고 얘는 SUV잖아요. 그래서 차의 성격에 따라 같은 엔진을 가지고도 엔진 마력을 조금씩 최적화시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뭐 엔진 하나 만들면 이 차에 넣었던 저 차에 넣었던 출력과 토크를 동일하게 세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같은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최적화를 거치고 있죠. 토크는 아반떼 N9과 동일합니다. 사실 뭐 같은 엔진 가지고 그 최고 출력을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시키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엔진이 허용할 수 있는 출력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오늘날 그렇게 뭐 큰 노력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최적화를 시키면 스포츠성은 조금 덜어내고 연비를 더 갖출 수도 있는 거고 마력은 좀 줄이고 토크를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차의 성격에 맞춰서 최적화시키면 되는 문제니까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신경을 더 썼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198마력이요 절대 낮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200마력 언저리면 꽤나 좀 도로에서 방귀 좀 낀다는 차들이 200마력쯤 되고 나머지 차들은 뭐 100만원 아니 100만원이래 나머지 차들은 100마력 뭐 초중반 그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코나급에서도 SUV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마력까지 뽑아내고 있습니다. 200마력 닿아요. 뭐 한 2~30마력 차이가 600마력대에서 아니 뭐 600마력까지 안 가도 돼요. 한 400마력대에서 나면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뭐 저를 포함해서요. 근데 이 100마력대에서의 2~30마력 차이는 체감이
훨씬 쉽게 됩니다. 지금 시속 한 80에서도 가속 페달을 조금만 깊게 가져가면 등을 떠밀어 주는 게 느껴지거든요. 가속은 잘 되는데 가속 페달이 조금 가벼워요. 이 발로 뚝뚝 눌러보면 페달이 조금만 더 반발력을 갖춰서 세팅을 했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정도면 그 N9 배지를 당당하게 달만하다. 우리가 타고 있는 게 N9 모델이긴 하지만 N9이 아닌 일반 코나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엔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겉에서 보여질 때 훨씬 더 멋진 외관, 실내에서도 이런저런 빨간 액센트, 또 N9 전용 기어 노브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 동력 성능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뭐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N9을 위해서 브레이크 용량도 조금 더 키우고 하체도 세팅을 달리했다고 하긴 하는데, 글쎄요, 제가 그냥 일반 더뉴 코나 1.6 가솔린 모델과 N9 모델을 연이어서 테스트해보지 않고 그냥 N9만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차이를 뒀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거든요. RPM을 좀 쥐어 짜볼게요. 지금 3단에 4500 RPM을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그 5000 넘어가 시작하면 막 엔진이 갈리는 느낌 나거든요. 되게 거칠어요. 1.6 가솔린 터보 엔진, 이 CVVD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고 상당히 연비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엔진인데, 연비는 물론 좋아졌죠. 근데 저는 항상 아쉬운 게 엔진음이 거칠어요. 똑같은 4기통, 똑같은 가솔린, 똑같은 출력이어도 감성이 제 맘에는 안 듭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야, 누가 엔진 RPM을 4000, 5000까지 쓰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기판 보시면 레드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눈금이 6500부터잖아요. 그러면 그 이하로는 충분히 쓰시라 라고 자동차가 허용한 엔진 회전수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는 기왕이면 어떤 회전대에 있던 부드러운, 좀 더 운전 재미를 느낄 만한 소리와 감성을 연출해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쉬움이 남아요. 자, 변속기는 7단 DCT가 들어가 있죠. 근데 확실히 이 N9 전용 기어노브가 일반 1.6 가솔린 터보 모델보다 한결 멋지네요. 이 N9 배지도 그렇고, 이 가죽으로 쌓여져 있는 모습도 그렇고, 빨간색 액센트도 그렇고 훨씬 더 멋집니다. 이 기어노브를 운전자 쪽으로 당기면 스포츠 모드가 되죠. 근데 스포츠 모드로 당기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앞으로 밀면 플러스고요, 뒤로 당기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벨로스터 N의 경우에는 이걸 뒤집었습니다. 앞으로 밀면 마이너스고요, 뒤로 당기면 플러스거든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사람이 달리다가 속도를 줄일 때 무게가 앞으로 쏠리잖아요. 앞으로 쏠린 무게 그대로 밀면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감속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동작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벨로스터 N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앞이 마이너스 뒤가 플러스, 이런 방식이 참 잘 바꿨다고 느꼈었는데, 지금 이 코나 N9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플러스 뒤로 마이너스. 주행 모드는 지금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4가지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스포츠로 변속을 해볼게요. 확실히 엔진 반응이 날카로워졌죠. RPM을 아까보다 한결 높이 쓰고 있고요. 매뉴얼로 변속을 하면 기존 현대가 만들던 DCT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네요. 이 현대가 만들고 있는 DCT 변속기의 특징이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RPM 여유값이 좀 많이 있어도 레드존을 찍을 것 같으면 변속을 시프트 다운을 안 해줘요. 그런 것도 있고, 매뉴얼로 업다운을 해봐도 이 변속 속도를 정말 쫙 조여놔가지고 빠릿빠릿하게 변속한다기보다
이 DCT 특유의 좀 불쾌한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 거친 감각을 없애기 위해서 여유롭게 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는데, 이 코나 N9에 들어가 있는 DCT 변속기도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현대차의 DCT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빠르고 매끄러우면 더없이 좋겠지만, 빠르더라도 거칠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설정하는 편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여져요. 거친 거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여유있게 반응하더라도 부드러움을 택하는 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또 DCT 변속기 자체의 내구성을 확보하는데도 좀 더 유리할 걸로 보여지고요. 아주 사소한 단점을 하나 꼽고 싶은 걸 찾았습니다. 뭐냐면 여기 컵홀더인데 지금 음료수병을 여기다 꽂아 놨잖아요. 제가 급제동을 조금만 하면 이 컵홀더가 물병을 제대로 물어주지 못해서 이게 앞으로 넘어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더 세게 밟으면 저기 어딘가로 날아가 버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 물병이 이 운전석 다리로 떨어지게 되면 브레이크 페달 밑에 끼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일 생기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러면 사고로도 이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컵홀더는 조금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신형 아반떼, 얘는 이 컵홀더 중간에 있는 그 플라스틱 파츠를 떼서 뒤집으면 낮은 컵도 끼울 수 있고요, 뒤집으면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컵까지 쑤셔박을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그게 없어서 이런 높다란 물병은 제대로 고정을 못 시켜주네요. 여기 실내 디자인에서 송풍구랑 이 앞쪽 문이랑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높이가 약간 아기가 안 맞아요. 이 문이 대시보드보다 조금 높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또 저쪽은 잘 맞아요. 이런 걸 보면 조금만 이거 딱 한 2mm만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다른 차들도 보시면 이 문과 대시보드 높이 맞추는 거 되게 어렵나 봐요.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코나도 지금 살짝 안 맞네요. 자, 저희가 중간개착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코나가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영상 올려드리면 어떤 컬러가 제일 이쁘던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컬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가 갤럭틱 그레이입니다. 얘 갤럭틱 그레이. 그리고 지금 얘는 색깔 맞지? 얘는 잠시만요. 미스티 정글. 미스티 정글. 이 브로셔만 보고 차 선택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보면 이 브로셔랑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얘는 또 다르네. 색깔이 같은가? 다르구나. 같은 컬러예요. 그리고 저희가 타고 왔던 차, 얘는 펄스 레드입니다. 펄스 레드. 되게 진하죠. 또 저쪽에는 팬텀 블랙, 그냥 검정색. 이번에 좀 미는 컬러가 있어요. 파란색. 조금 스머프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파란색이 있는데, 쟤는 서피 블루거든요.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왜 오늘은 뛰어 안 해? 맨날 어디 갈 때 뛰어 그러잖아. 자, 지금 얘가 서피 블루입니다. 요거 예쁜데? 요런 코나 같은 거는 요런 튀는 색깔이 좀 발랄해야지 차가. 좋더라고요. 서피 블루 타시는데 예뻐. 그러면 남자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받지 않을까? 이거 편집이다 이거. 네, 서피 블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저기 방금 봤던 서피 블루는 N9이 아니고 그냥 1.6 가솔린이고요. 방금 들어온 서피 블루가 N9입니다. 지금 베어그릴스 같아요. 나가고 있는 지금 나가고 있는 아이고 뭐 장애물이 이렇게 많아. 지금 나가고 있는 코나는 이그나이트 플레임. 우리가 방금 타고 왔던 코나에 비하면 훨씬 더 뭐랄까요, 더 쨍한 빨강이죠. 우리 건 약간 검붉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지금 얘가 그냥 하얀색 초크 화이트. 초크 화이트 깔끔하죠? 어우, 저도 서피 블루나 아니면 이그나이트 플레임, 그냥 빨간색 있죠. 그게 제일 예쁜 것 같네요. 근데 이런 색깔도 요즘 트렌드여서
이쁘다. 약간 녹색빛이 도는 시멘트 청록색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즘 그 전에 없던 그런 컬러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어서 저것도 이쁘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시 목적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이따 봬요. 자,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승차감 꽤 괜찮네요. 지금 살짝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고 있는데 승차감이 꽤 좋네요. 지금 휠이 18인치를 신고 있거든요. 뭐 별로 불쾌한 거 없고요. 꽤 승차감이 좋은데요. 아까 오면서 조금 승차감이 통통 튄다고 느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소형 SUV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뭐 되게 고급 차처럼 뭐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2급의 차들이 보통 통통 튀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좀 나쁜 차들은 통통 말고 탕탕거리기도 하죠. 근데 이 코나는 오면서 느꼈던, 그러니까 길이 좋을 때 느꼈던 단단함에 비춰서 보면 방금처럼 좀 안 좋은 비포장길을 달릴 때 승차감을 잘 방어했는데요. 하체가 좀 뭐랄까요, 야들야들해요. 트레일블레이저는 차 자체가 그냥 다 단단한 느낌이거든요. 짱짱한 느낌이 나는 반면에 이 코나는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조금 야들야들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데 또 온로드에서는 단단하고 또 단단한 듯한데 길이 안 좋은 데로 가면 또 야들야들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랄까요, 차가 응축되어 있는 느낌은 트레일블레이저가 더 막 좀 그런 느낌이 나고요. 더 이렇게 꽉 쪼여져 있는 느낌이 나고요. 코나는 그거보다는 약간 풀어져 있지만 뭐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어휘력이 딸려서 이렇게밖에 지금 코너를 조금 세게 돌고 있는데 이럴 때도 지금도 보시면 롤링을 잘 방어해내잖아요. 근데 타이어가 아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18인치 휠에 그 노블 S1을 신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방금 별로 안 빠른 속도였는데도 이 스키드음이 조금 일찍 들리네요. 확실히 뭐 연비나 승차감을 위주로 하는 타이어를 신고 있어서 운동 성능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가격표를 받아서 보니까 기존 코나보다 가격이 다 올랐더라고요. 이 다른 기자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봐도 야, 이거 차값 너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피력하시던데 제가 봐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긴 하거든요. 엔진 출력이 올랐고요.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차값은 올랐지만 추가된 장비를 놓고 보면 오른 게 아닙니다 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이번에도 뭐 내나 맨날 하는 뭐 그런 변경이 적용됐습니다. 뭐 LCD 계기판도 그렇고 센터 디스플레이 커진 것도 그렇고 또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것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트림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HDA 같은 거는 심지어 훨씬 차값이 비싼 수입차에도 잘 안 들어가는데 국산차는 이런 코나급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돋보이죠. 속도를 96에다 맞췄습니다. 차간거리도 세팅을 했고요. 그 상태를 보시면 자, 지금 살짝 왼쪽 코너인데 중앙 잘 유지하고 있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이런 기능들을 아울러서 집어넣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거의 없이 중앙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살짝 오른쪽 코너거든요. 지금 사람이 운전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도 보타를 하고 있지 않아요. 되게 정교하네. 이 중앙 유지 중에서도 브랜드에 따라서 약간 정교함의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이 정도면 적어도 우리나라 길에서는 가장 잘하는 수준입니다. 이 HDA 기능은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음을 보면 차급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지금 노면 소음도 어느 정도 넘어오고요. 풍절음은 오면서 전혀 거슬렸던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브로셔를 보니까 이런 도어 패널 안쪽에 들어가는 흡음재를 좀 더 보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바람 소리나 외부 다른 소음에 있어서 크게 거슬리진 않은데 이 노면 소음은 조금만 더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차급을 고려하면 이해 못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다 괜찮은데 노면 소음까지도 조금만 더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진동은 꽤 만족스럽습니다. 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정차했을 때도 그렇고. 코나 N라인은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 서스펜션이 토션빔이 아닌 멀티링크를 쓰고 있죠. 확실히 이런 것만 봐도 태생적으로 토션빔보다는 멀티링크가 낫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현대자동차가 미쳤다고 좀 더 비싼 차에 조금 더 비싼 트림의 멀티링크를 넣겠어요? 뭐라도 좋으니까 멀티링크를 넣었겠죠.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은 지금 이렇게 항속을 할 때는 앞바퀴로만 가요. 앞바퀴 쪽에 구동력의 100%를 몰아주고요. 지금처럼 급가속을 하면 뒤쪽으로 가동력이 조금 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륜 락 버튼도 있는데 이건 이 차가 뒤쪽으로 가는 구동력을 알아서 판단하잖아요. 야, 네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고정시켜, 50대 50으로 고정시켜 라고 차한테 확실하게 명령을 하고 싶을 때 사륜 락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 도시명 SUV를 가지고 차박을 몇 번 가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차박을 가면 그래도 좀 도심에서 벗어나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포장도로가 아닌 곳도 지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륜구동과 이륜구동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려요. 그냥 일반도로 달리실 때는 사륜이나 이륜이나 뭐 괜히 사륜 넣었다고 연비만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별 차이가 없는데 포장도로가 아닌 곳을 만났을 때는 이륜구동과 사륜구동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륜으로 헛바퀴만 돌고 못 빠져나가다가도 사륜을 딱 넣는 순간 쓱 하고 빠져나가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추가 돈을 지불하고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보람을 싹 느낄 수 있죠. 사륜구동 넣길 잘했네 라고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을 넣었을 때만 뒤쪽에 멀티링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스펜션도 바뀌죠. 그러면 온로드 주행 성능도 훨씬 더 챙길 수 있죠. 이 사륜구동 시스템 SUV라면 저는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코나를 잠깐 타보니까요, 뭐 결론은 이거예요. 대단할 거 없습니다. 기존에 타던 코나랑 뭐 엄청나게 달라진 거 없어요. 대신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뭐 실내외 디자인이 바뀐 거, 이게 핵심이긴 한데 역시 코나는 잘 만든 차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는 거, 요게 요번 시승의 핵심이네요. 이 코나가 처음 나왔을 때도 밸런스 참 좋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셨는데, 오늘 달려봐도 이 소형 SUV로서 지녀야 되는 덕목들을 빠뜨리지 않고 잘 집어넣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코나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사시고, 또 젊은 분들이 코나를 보실 때는 또 좀 나이가 어리실수록 운전 재미 막 추구하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큼 탄탄한 온로드 주행 성능도 갖췄다고 보여지고요. 편의 장비 면에서도 B급차가 부럽지 않을 만큼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2천만 원대로 소형 SUV를 구입하시기에는 그래도 상품성으로 봤을 때 최상급의 랭크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